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투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늘어지기 좀 쉬워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선선해졌네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여름은 다 지났다고 하는데 계절의 흐름처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가을, 겨울 맞이하게 될까요? 한 주일 동안에 송도 부동산 시세와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 이렇게 알아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한참 뜨겁긴 했었는데 조금 식은 느낌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입니다. 109, 309, 609가 만나는 딱 중심점에 있어요. 원래 그 오피스 건물로 설계가 됐다가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을 하다 보니까 60층까지 있잖아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하던 것이 바로 센트럴파크역과 직접 연결이 된다라는 점,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바로 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 되겠죠. 최근에 84 타입의 실거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3.3제곱미터당 2,300선이 되니까 한 8억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규 단지들이 보통 10억을 호가하잖아요. 물론 10년 정도 경과년수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가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리고 인접한 109 중심 학원가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비하면 여러 여건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8억, 전세가 4억대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옆에 이렇게 스트리트몰이라고 그러죠. 아트포레 쪽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센트럴파크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철과 버스, 시내외로 연결된 교통도 참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는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아파트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샵 송도 프라임뷰 20블럭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전용 107제곱미터니까 43평형 정도가 되겠는데요. 2022년도 7월 말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송도가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것이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7월 말에 들어와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입주 지정 기간을 주잖아요. 그 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등기를 나중에 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 매매 물건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309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 신축에 속하고요. 309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든가 학교, 쇼핑몰, 그리고 역세권,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신축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 매물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최근 신축 건물들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43평, 42평 뭐 이런 평형대가 3.3제곱미터당 한 3,200~300선까지는 올라갑니다. 14억에서 15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 12억대 내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월세는 송도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43평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5억에서 한 5억 5천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월세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한 5천만 원 보증금에 한 25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원래 힐스테이트 레이크 시리즈들은 고립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좀 어려웠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크리스탈이라든가 자이더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의 분양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9억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좋은 호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또 계속 주변에도 여러 환경이 조성이 될 거잖아요. 다만 아직도 전월세 중심 상권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역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학원가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은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4억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보증금 한 3천, 5천 여기에서 평균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50, 60만 원 선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성 많은 아파트 이제 3차, 4차, 5차가 나아질까 하는 모습에 한번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809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바닷가 쪽, 바다뷰가 확실히 나오는 쪽과 단지뷰 나오는 쪽의 차이가 크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많은 아파트들이 크리스탈 오션자이라든가 또는 자이더스타 그리고 SK럭스 오션뷰까지 이제 바다뷰를 직접 누리는 그런 아파트들이 신규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마리나베이는 그동안의 영광은 누렸습니다만 바다뷰 나오는 걸로 더 장점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다른 환경들이 이제는 갖춰져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역에서도 멀고요. 중심 상권에서도 떨어져 있다는 단점을 바다뷰로만 극복을 했었는데 다른 신규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쪽은 아직도 조금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샵 퍼스트월드. 퍼스트, 가장 먼저 지어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아파트 오피스텔이잖아요. A, B, C, D와 EF가 1차, 2차라는 거, 그래서 표시라는 것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원룸인데 가장 작은 그 평형대가 거의 요즘 말하면 10평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오피스텔도 14평이나 나오니까 요즘 평균 한 투룸 거의 가까운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특별히 오피스텔이 그렇게 요즘 매매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평형이 크고 주변 환경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퍼스트월드 오피스텔의 장점입니다. KB 시세의 하한 평균 가격이 1억 4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90%인 1억 2,600까지만 전세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원룸들은 형성이 되고 있다.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월세 같은 경우도 언제나 전입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인기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퍼스트월드 오피스텔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오피스텔 정말 몇 개 안 남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호수뷰가 보이는 곳들도 프리미엄은 한 4천 정도, 5천 정도 안 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뷰가 보이는 곳도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 정도가 있을 텐데 대체로 1,000만 원 내외. 그러면 분양가 자체가 3억에 3억 3천이기 때문에 한 3억 1천에서 3억 한 7천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인천대 있고요. 근처에 오피스텔들의 투룸 기준이 한 3억 8, 9천 이상이 넘거든요. 여건이 좀 다르지 않냐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역과 연결된 이 투룸 오피스텔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은 꼭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수익성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것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한 집 있을까요? 두 집 있을까요? 2억 6천, 7천 막 거기까지 불러대는데 이 정도도 아마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월세는 전입이 불가한 이제 사업자 매물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여름은 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국토부 관계자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라든가 공급 대책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거래량이나 대출 잔액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줄고는 있습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9천, 7천 그러더니 9월 건 이제 10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겠습니다만 한 3천대까지도 떨어진 것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9월 달부터 실시를 하니까 미리 땡긴 거 아니냐, 미리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8월 달에 뭐 가계대출 잔액도 확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대출 잔액 보시면 이전 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8월 달에 급격히 늘었다고 해서 대책을 확 대고 나니까 4, 4분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어디를 옮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연내 뭐 금리 인하를 하네 뭐네 상관없이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